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현장 모니터링 실습입니다. 제목으로도 보시겠지만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워크숍으로 하든지 워크숍 한번 하고 현장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워크숍도 못하고 이런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좀 현장 사례를 갖고 얘기할 테니까 이번 시간은 원래 워크숍으로 이렇게 교육이 짜진 거여서요. 중간중간에 연습 삼아 한두 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기보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어떻지라고 그냥 들으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안 사업 모니터링 학인데요. 여러분들 이 모니터링을 왜 하시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니터링을 왜 하는지. 남구에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하시나요? 이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목적에 따라 방식도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욕심을 좀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남구에서는 뭐 절차상 이게 필요하고 다른 데도 하고 성과 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남구에서도 원래 목적한 거랑 다르게 예산과는 이 사업을 사업부서랑 다르게 꼼꼼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겠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는 왜 이 모니터링을 할까? 여러분들이 제안한 거랑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가 못마땅해서 하는 건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 모니터링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참여예산 초창기에 참여예산 사업을 했는데 위원들이 다니면서 제안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들이 또 동네 다니면은 제안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사업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위원님들도 모든 사업을 다 꿰뚫고 있진 않죠. 그러니까 잘 모르고 확인해 볼게 이러고 나서 이제 또 처음에 아까 1강 때 얘기했듯이 행정 담당자한테 왜 피드백 안 해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선 피드백이 쉽지 않은 게 뭐냐 하면요.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어느 시기에 해줄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피드백 해주면은 의회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회 승인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이게 또 사업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시민들한테 피드백을 줄지 정말 애매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또 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이랑 결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못하는 건데 이거를 그래서 위원회에서 직접 피드백을 할까 그랬는데 위원회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미 피드백 시기는 지났으니 이거를 현장 점검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제안한 시민을 같이 돌아보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검토 의견을 받자. 이렇게 해서 수원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후 현장 답사를 가려고 그랬더니 사업부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은 기껏 원래 본인들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 제한 사업으로 이걸 어렵게 했는데 이걸 사후 현장 답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은 기껏 열심히 했는데 문제라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처음에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좀 친한 그 시의원을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압력을 넣어달라고. 솔직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도화해서 몇 군데만 그럼 대표적인 데를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부서에서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부서에서 봐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뭔가 보완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전 같으면 추가 예산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이걸 했는데 사후 현장 답사를 해서 시민들이 의견서를 쭉 내니까 그걸 개선할 근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불이익이 없으니까 부서에서도 이거 괜찮네 이렇게 돼서 그 다음 해부터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거 1년에 2번 하자.
이렇게 해서 5월에 가고 10월에 가고 이렇게 2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원하니까 수원시에서도 처음엔 그냥 가다가 나중에 관용차를 동원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사업부서랑 예산과가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아, 그러면 결과를 갖고 수정할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점검을 더 하면 되지 않냐, 사업 진행 시기에. 그래서 아까도 1강에서도 얘기했던 명예감독관 제도를 참여예산 결합시켜서 제안하신 분이나 제안하신 분이 좀 어려우면 참여예산위원이 명예감독관으로 들어가서 중간에 그 사업 진행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도 하고 사후 현장 답사도 1년에 2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시행해 보면은 잘하면은 서로 행정이랑 윈윈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도 고민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원은 처음 시작이 불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이 모니터링을 왜 하는지 이 목적을 명확하게 갖고 하면 좋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수원은 1년에 2번 이렇게 합니다. 5월에서 10월 하는데요. 남구는 1년에 3번으로 계획돼 있어요. 6월, 9월, 12월. 그런 계획은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위원회 활동 시기와 이 시기가 맞는지 아니면 더 땡겨야 되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활동 계획을 하면서 행정이랑 계속 협의해서 조율을 하면 됩니다. 모니터링 시기는 딱 그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율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3번 하는 게 맞나요? 6월, 9월, 12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활동 시기를 보고 아, 이때 우리가 심의를 제일 집중되게 할 때인데 어렵겠다. 그럼 조정을 하는 거고 뭐 각 부서 의견 검토를 하는 9월 이때는 좀 피하면은 10월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활동 시기나 아니면 사업 진행 시기나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 시기는 정하면 되는 거고요.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량이 너무 많을 때는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큰 대규모 사업은 모니터링을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이렇게 2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사업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몇 번을 할지 이런 걸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도 한번 꼼꼼히 보시고 이 계획을 우리가 활동 계획으로 바꿀 때 이 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맞는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대상 사업을 먼저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럼 관련 자료 뭘 요청하시나요? 보통 행정이 이렇게 사업 자료를 주죠. 그렇죠. 결과 자료나 보통 사업 진행되는 걸 사진이랑 첨부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모니터링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올라온 사업은 뭐부터 봐야죠? 동에서 결정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됐는지 먼저 봐야죠. 그래야 이 사업이 그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에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게 민원이 올라왔고 그거를 동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했는지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를 한번 검토한 후에 부서랑 현장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면 끝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를 쓰고 나면은 그거대로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그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시정이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 써서 내고 다 이제 우리 활동은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환류 과정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결과를 갖고 사업부서에서 환류를 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방법이에요. 행정이랑 부서랑 사이가 아직 안 좋을 때는 결과 보고서를 내고 행정부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변경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의견을 내고 이제 환류되는 걸 보는 거고요. 만약에 관계가 돈독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현장 가보니까 어떻다고 그걸 갖고 행정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같이 도출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매끄러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니터링 이후에 민관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한번 가다듬는 과정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도 있고요. 그건 방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관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분과위원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서 그냥 제안서를 내고 받을지 아니면은 결과 도출 과정을 워크숍으로 같이 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분과위원회별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의 이건 사례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모니터링이. 요즘 서울에서 많이 나오는 게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전망 구축인데요. 이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이 사고를 줄여주세요. 보통 제안서가 그러잖아요. 이 사고가 많으니까 줄여주세요. 이렇게 내니까 행정에서 그러면 야광 안전조끼랑 야광봉 이걸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경찰청이랑 협조해서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수치를 보니까 안전교육은 99.7%를 했고요. 야광 조끼랑 이 지급은 100%를 한 거예요. 아마 0.3%는 한두 분이 이거 조끼만 받고 교육 안 받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 이수율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잘 됐구나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위원회에서 뭘 봤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한 게 이 빨간색에 있는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걸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한 내용을 본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지금 이 사진은 평지지만 이분들이 정말 산더미 같이 이렇게 리어카에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평지는 괜찮은데 경사로에서 이 리어카의 힘에 못 이겨서 끌려가다가 요 차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사고나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 결과는 잘 됐지만 사업을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전조끼 지급이 아니고 안전 리어커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 리어커를 지급하던가 아니면 리어카에 브레이크를 달아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사로엔 브레이크를 잡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런 방법인 거예요. 그냥 결과만 보면은 잘 된 걸 수도 있지만 이걸 꼼꼼히 사업을 파헤치면서 정말 목적대로 됐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업을 바꿀 수도 있는 게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과가 정말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형식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걸 만약에 사업 결과만 봤으면 그냥 이 사업 잘했다고 하지만 뭐 바뀐 게 없는 이런 사업이 될 뻔한 거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꾼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제 발굴을 같이 시민들이 하잖아요. 그건 그걸 갖고 사업 제안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시행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는지 시민들이 의제 발굴을 하고 사업 제안을 했으면 그걸로 문제 해결이 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의 모니터링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주민이 제안했죠. 제안을 했으면 결정하고 시행하면은 또다시 주민 제안을 한 거를 받아서 사업을 만들었으니까 만족도가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하나의 모니터링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안하고 결정하고 시행을 했어요. 그럼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비슷한 사업이 또 내년에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 제안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평가 환류 과정 이런 과정으로 모니터링이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모니터링을 매년 하면은 어떤 성과 목표를 딱 잡고 그거에 도달했는지 매년 하면은 전체 남구의 어떤 성과 목표 예를 들어서 주차가 문제라면 주차면을 몇 프로 정도는 올려야 돼 라고 목표를 잡고 매년 주차면을 높이는지 그걸 모니터링 하면은 그 성과 목표에 다다르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뭐 여성 안전 범죄율을 낮춰야 돼. 몇 프로로 낮춰야 돼. 그러면 그런 걸 목표로 잡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낮아지는지 이런 어떤 성과 목표 달성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고 활동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모니터링이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사업을 개선하는 방향도 있고요.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아, 이게 적합하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이러면 됐구나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적절한지,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평가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적절한 사업이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이런 걸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모니터링은 사업을 더 풍부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의제 발굴을 했으면 문제 해결이 됐는지 확인해보고 안 됐으면 이 사업을 더 좋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주민 제한 만족도 조사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을 해야 되는 거고, 제안을 하고 결정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완료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걸 개선을 해서 더 좋게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례는 저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골목길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신고를 하고 CCTV 달아달라고 막 이런 요구를 많이 하죠. 근데 CCTV를 쭉 달아요. 달면은 이게 해결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동네 갈등이 일어나요. 동네 주민들은 아, 이제 감시하니까 줄어서 불법 주차가 줄어서 좋다고 하지만 거기 가게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식당에 못 오고 하니까 뭐 그런 방식 많이 쓰죠. 한시적으로 점심시간은 단속을 안 합니다. 뭐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주민 갈등의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 이거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뭔가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은 CCTV 말고 그러면 중앙에 말뚝을 박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으로 다 바꿔서 수정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면은 말뚝을 박으니까 이런 불법 주차는 없어지는데 가끔 개구리 주차나 이렇게 한두 대 하면은 그것 때문에 차가 전체가 못 지나가거나 아니면 구급차가 말뚝 때문에 뭐 못 넘어가고 못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 반대급부가 생기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럼 어차피 여기에 주차가 필요하니까 한쪽을 주차를 하고 아예 한쪽을 그리고 일방통행으로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또 바꾸죠.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연례 반복되는 이런 제한 사업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지역 논의를 하고 한번 실험적으로 그렇게 논의해서 결정하니까 지역의 공통된 성과로 남고 그걸 통해서 계속 지역의 어떤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게 틀을 갖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은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통된 어떤 경험 이런 걸 쌓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제안 사업 실행 과정을 보면 나오는데요. 사업 제안을 하면은 부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 현장 실사 검토를 하고 부서 조율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을 하죠. 그래서 현장 실사 검토나 부서 조율도 하나의 모니터링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을 하면은 모니터링을 갖고 이거에 따라 부서에서 다시 개선을 해서 사업 제안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년 연례 반복 제한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이 중요한 거죠. 매년 예를 들어 남구에 참여 예산 사업이 100개가 올라오면은 이렇게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보통 40%에서 60%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범죄 문제,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이게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CCTV 단다고 범죄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죠. 줄어들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정말 탁월한 어떤 방법으로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계속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숙제인 거예요.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디 쓰레기 뭐 이런 에코스테이션이라 그래서 분리수거장을 크게 만든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민 인식이 같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숙제로 같이 이런 걸 계속 줄여나가고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지 어느 한 방법으로 이게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 경험을 토대로 계속 개선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모니터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행정이 뭔가 한 정한 이런 거를 시민의 의견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 그랬는데 감시에서 참여로.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점검 기준이나 사업을 바라보는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이나 전문가 시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관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시민들은 우리 얘기는 왜 안 들어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소중한 의견으로. 그래서 시민의 시각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아도 돼요. 보이는 만큼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도 인식도 높아지면 또 높아지는 만큼 그런 부분 제한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전문가를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공부하면서 따라가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전문가들은 한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이 도로를 뚫어야 20년 후에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도로를 뚫는데 돈을 투자하는 게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힘들어집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린 녹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는 시민들이 우리 교통 불편한 거 감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항상 전문가가 옳고 그른 기준으로 가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랑 다른 어떤 시각을 견지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보이는 만큼만. 그렇지만 수기는 더 해야죠. 전문가 얘기라고 무시하지 않고 참고로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수혜 당사자의 모니터링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면은 만족도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혜 당사자인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그 자체가 만족도 조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결정해서 이게 위원회에서도 좋다고 해서 판정이 나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바뀌어서 뭐 모니터링도 주민이 해보면 이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동네에 바뀐 게. 그래서 참여예산 사업은 이런 모니터링이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 광주 옆에 나주시나 아니면 뭐 저쪽 부산에서 좋은 사업을 좋다고 광주 남구에서 하면 그게 좋은 사업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그런 좋은 사업을 누구나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뭘 하지 고민하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역의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모니터링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내놔도 좋은 사업보다는 우리 남구에선 왜 이런 사업이 필요했고 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드러내는 과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이 제안했지만 이 모니터링 과정은 그거를 더 좋은 가치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덧붙이고 더 좋게 해서 한 동에서 시작했으면 다른 동으로 그리고 남구에 시작했으면 광주 다른 구로 확장을 시킬 수 있게 이거를 정말 좋은 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 모니터링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다 많이 공부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모아야 되고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안 될 때는 여러분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하루 부르세요.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 못 하겠는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도 한번 행정에 요청해서 어떤 분야 예를 들어 도시 디자인이나 여성 안전 이런 부분 잘 모르면은 그쪽 전문적인 교수님 불러서 뭐 1시간이나 이렇게 교육을 듣고 모니터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꼭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현장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인식을 높이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요청을 하면 행정에선 되게 좋아하겠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그 부분을 같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지니까 훨씬 좋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교수님 한 분 부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같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런 활동 과정에서 가지면 좋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 좋아요. 모니터링에서. 첫 번째는 시민의 참여 및 개방성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 자체도 개방하는 건데요. 의제 선정이나 사업 진행 평가 각 과정에서 시민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면 보통 사업만 보거든요. 근데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제안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수기를 충분히 가졌는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시민들 한두 번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 과정에서 체크를 하고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제안부터 이런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지 중단이 됐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과정도 모니터링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수혜 대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잘 돼서 정말 깨끗하게 잘 됐네가 아니고 그럼 이걸 누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지? 이런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 어떤 쉼터를 만들어 달라 그랬으면 정자 같은 걸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 제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넓힐 수는 없는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이런 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모니터링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사업을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이 사전에 심의를 잘해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 사업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수부지에 흔히 뭐 이렇게 여름에 같이 영화 보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런 무대를 설치해 달라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설치해 놓으면은 처음엔 몰랐는데 한 해 활동하고 나면은 주변에서 소음이 시끄럽다고 막 민원을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 폐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변에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있으면은 그럼 주변 주민들을 계속 공청회를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설득할지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반대급부를 줄이는 과정을 해야 이 소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살리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발생하면은 어떻게 또 이걸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사업이 원활하게 됐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시행이 됐는지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예산 낭비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이런 사업 부분은 대부분 모니터링을 하면 잘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건 또 잘 못해요. 뭐냐면 사후 관리. 그래서 모양은 잘 나왔는데 이게 사후 관리가 잘 되나?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잘 못하더라고요. 수원은 어떤 게 있냐면 골목길이나 이런 데 시설물을 계단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초창기에 나무 데크로 다 했어요. 왜냐하면 나무 데크가 가격도 싸고요. 2년마다 한 번씩 기름칠을 해주면 이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무 데크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의 제일 문제가 유지보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뭐 부서가 막 바뀌고 하면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마다 기름칠을 하면 영구적으로 가는데 기름칠을 안 해서 3년 되면 그걸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예산 낭비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 데크로 다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런 게 올라오면 나무 데크가 아니고 아예 그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걸로 아예 바꿨습니다. 나무처럼 생긴 플라스틱 재질이 있어요. 그런 걸로 다 바꿔서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들지만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이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편리하거나 뭐 이런 걸 더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이런 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는 모니터링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뒤에 거는 그 의미를 살려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가서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고 사업 앞뒤로 논의 과정과 아니면 부작용과 아니면 사후 관리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사업 흐름을 다 모니터링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모니터링을 할 때 우선순위 체크리스트를 보통 해서 사업을 이렇게 우선순위에 정하잖아요. 그럼 요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체크 때문에 어떤 요 항목 때문에 우선순위에 들어왔는지 이 우선순위의 대부분 배점이 높게 나오겠지만 모든 게 다 높은 사업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축대 붕괴가 돼서 위험한 사업은 시급성이나 뭐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우선순위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모니터링 할 때 뭘 봐야겠어요? 시급성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 축대 붕괴면은 시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장마 전에 이 시행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 장마 이후에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어떤 것 때문에 선정이 됐는지 보고 그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결정될 때 체크리스트나 결정 과정이나 이런 걸 같이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고민할 지점인데요. 아까 제가 모니터링은 사업이 풍부하게 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좀 이 내용은 긴데요. 그건 거예요. 주민들이 제안했으면은 하나도 버릴 사업은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보류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사업을 최대한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살리기 위해서 사업이 어떻게 됐어야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더 좋게 만드는 과정이 모니터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여성 인권, 환경, 지속 가능성, 사회적 약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치를 더해서 그 사업을 보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겠죠. 이런 겁니다. 예전엔 공원을 만들면은 공원은 쉬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이게 그늘지게 심고 그 밑에 벤치를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공기 좋은 데서 산책하다 쉬면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럼 되잖아요. 도심공원이나 어느 공원을 그렇게 쉬는 공원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공원은 환경이랑 관련이 있죠.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여성이랑 같이 매칭을 시켜서 여성의 가치로 그 공원을 바라보면 요즘 성인지적 관점으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을 리더인데 리더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이런 감수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거예요. 공원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공원을 바라보면은 전에는 나무 그늘에 밑에 의자만 벤치만 설치하면 됐는데 그 공원은 누구랑 가죠? 가족들이 가는 거죠. 전에는 그 개념 없이 혼자 쉬는 곳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족들이 같이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벤치를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랑 둘러앉을 수 있게 벤치를 원형으로 놓고 애들이 앉으려면 의자 높낮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이 공원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의자가 있는 것보다 그렇게 높낮이 다른 의자가 원형으로 있으면 그렇게 두런두런 둘러앉아 있으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인지 관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그 사업을 바라보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하니까 요즘 뭘 많이 요구해요. 큰 공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유아용 변기라든가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그리고 우리도 막 바람 부는데 밖에서 도시락 먹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유 공간이라든가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데는 같이 도시락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숲에 조성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사업을 보면 사업이 훨씬 더 좋아져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걸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 상상력이에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만큼 더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떤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게 있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상력이기 때문에 제 상상력으로 하면은 청소년 뭐 문화센터나 이런 공간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통 짓죠? 강의실 많이 하고 그다음 좀 더 큰 데는 체육 공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요즘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청소년들이 매일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청소년 문화 공간을 약간 힐링센터 같이 구성해도 좋은 거예요. 환경적인 테마를 갖고 약간 숲처럼 조성하고
또 산소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숲속에서 뭐 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학습을 한다던가 이런 분위기로 그 안에 실내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야외 공간도 그런 공원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존의 어떤 가치를 갖고 만들어 둔 거를 새로운 이런 여성 인권 환경 지속 가능성 사회적 약자 이런 가치를 갖고 다시 바라보면 훨씬 좋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수성을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역사회 리더로 이렇게 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래서 수혜자를 어떻게 넓힐지 그리고 대부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 지역 센터에 공구대여 사업을 많이 하죠. 참여 예산으로 많이 제안해서 하고 있는데요. 동네 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걸 쓰려 그러면 어떤 공구가 있는지 몰라서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행정부서에서 이걸 했으면은 이후에 어떻게 실행하고 동네 담당자를 두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주민 제안 사업이잖아요. 주민은 어떻게 제안해요? 우리 동네 공구대여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행정부서에서 보고 아 그럼 10개 동에 20개 공구씩 해서 200개 사서 동네마다 뿌리면 끝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동네에서는 이걸 받아갖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홍보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홍보 예산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계획을 이거를 뭐 그냥 빌려줄지 보증금을 받고 빌려줄지 뭐 대여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홍보라든가 운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면은 이런 게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업에. 특히 주민 제안은 사업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제안해요. 공구대여소 해주세요. 그러면 대여소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부족한 걸 더 넣어서 예를 들어 예산이 100만 원이면 홍보 예산을 넣어서 12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산도 조정하고 하면서 사업이 되도록 만드는 게 모니터링의 또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전 그 현장 점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서 풍성하게 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또다시 연례 제한 사업은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성과가 없는데 그 제한이 계속된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제한된 사업을 성과도 높이고 좋은 사업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례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되게 웃긴 사례인데요. 이거 수원 사례에서 참 이렇게 수원 욕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로에 이렇게 펜스 치는 거예요. 도로 가에 안전 펜스를 이렇게 치는 건데 이건 뭐 사진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안 가도 되겠다 그러고 패스를 했거든요. 현장 모니터링에서 패스를 했는데 다른 데 가다가 어떤 분이 그 사업 저기니까 잠깐 보고 가자고 차를 스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려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여기 없네요. 크게 안 나오네. 요 옆에 있는 거 오른쪽 사진. 이게 뭐냐면 잘 보면은 오른쪽 사진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건데 왼쪽 게 옛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건 새로 설치한 거예요. 모양이 다르죠.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부서에서도 너무 놀래서 이게 왜 이렇지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또 모양 다르다고 바꾸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시행에 점검을 안 해서 이런데 너무 간단한 거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거를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교체할 때 이걸 통일성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간단한 거는 시민위원회가 뭐가 장점이에요. 남구 동네마다 여러분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 여러분들이 모이기 전에 한번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안 봐도 되겠네 그럼 안 보는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거긴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대상지를 정할 때도 여러분들 위원회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모일 때 한 번씩 보고 옵시다 그럼 다 보이는 거거든요. 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한번 만들면 좋겠다고 요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은 당초 제안 내용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 상황, 예산 집행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 효과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지, 사업 개선에 대한 뭐 기타 의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마다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건설 이런 사업은 지속 가능한지 얼마나 유지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그런데 이런 검토 내용이나 이 기준이 없으면은 너무 팀마다 다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논의해서 이런 기본 틀은 같이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 모니터링 사례를 모으기도 뭔가 쭉 정리된 사례로 모아지니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요건 저것 때문에 한 거예요. 내용보다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서 행정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아니면 행정이랑 같이 개선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 도시환경분과 내용인데요. 여기는 행정이랑 3월부터 계속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의견도 내고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시환경분과에 대해서 이쪽 부서가 아니 참 의회도 아닌데 참여예산 이 분과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것도 보고해야 돼, 이런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가 뭔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행정 의견을 존중하면서 더 좋은 방향도 제안해주고 시민 의견도 모아주고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 하면 행정이랑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여기 있듯이 모니터링 요 결과서에 부서 의견을 같이 이 모니터링단이 듣고 개선 사항까지 해서 첨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부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얘기하면은 이런 개선 사항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가로수인데 가로등인데, 가로등을 이제 우리는 인도가 어두워서 해달라 그랬는데 이 가로등 부서가 도로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도로를 밝게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자형으로 양쪽이 밝은 걸로 나중에 교체해 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개선 사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행정이랑 시민들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주민들은 보행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행정은 이 부서가 보안등이나 이런 부서가 아니고 가로등 부서니까 도로과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쪽만 신경을 쓰는 거죠.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쓰라는 거고요. 이 체크리스트 양식은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한번 워크숍이나 회의를 하면서 분과별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만들고 서로 분과끼리 다른 분과랑 같이 조율해서 공통의 양식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예, 요 개선 방안 찾기가 원래는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되니까 워크숍보다는 몇 개 사례를 갖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언덕 위에 이 동네가 좀 낙후된 동네인데 어르신이 많이 살아서 이 경사로를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특히 눈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그래서 한쪽에 계단을 설치해 달라 그런 거고요. 여기 잘 보면은 계단 설치하는데 봉이 이렇게 있죠. 쇠 봉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으로 그냥 인도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개선해서 사진 보고 대부분 위원들이 여기 잘했네, 정말 깨끗하게 잘했네, 안 가도 되겠네 라고 하다가, 그래서 그 해는 안 갔어요. 그 해는 패스했는데 요 모니터링 현장 교육을 하면서 여기를 나간 거예요. 이미 잘 됐지만 같이 나가봤더니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뭘 바꿔야 될까요? 잘 보세요. 뭘 바꾸면 좋을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만큼 바꾸는 거고요. 되게 깨끗하게 잘 돼 있죠. 근데 여기를 처음에 몰라서 저는 이 계단을 한 더운 여름날 갔거든요. 여름날 한 3시쯤 갔는데 이 끝까지 한 두세 번 오르내리다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옆에 손잡이 보이잖아요. 녹색으로 제일 왼쪽에 그 쇠로 돼 있어요. 서너 번 오르내리고 힘드니까 전 저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다 딱 느낀 게
아, 어르신들은 힘드니까 손잡이를 잡을 텐데 이걸 쇠로 해놓으면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차겠죠. 그러니까 요걸 나무 재질로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육을 가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게 계단이 아니고 도로같이 돼 있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휠체어, 전동 휠체어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게 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 차로가 양방향 통행이에요. 여기에 같이 그 전동 휠체어 가면은 피할 데가 없죠.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 길인데 중간에 참이 없잖아요. 우리도 저 위까지 한 번에 올라가면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중간에 좀 쉬는 참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한번 쉬어갈 수 있게 하는 거나, 여기 또 가로등이 없죠. 그러니까 가로등을 건너편이나 이쪽에 하면 바닥등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나무 데크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요즘은 다 플라스틱으로 아까 예산 낭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되게 미끄럽거든요. 모양은 나무처럼 미끄러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끄럼 방지 이런 걸 바닥에 하는 얘기도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꽃을 좀 놔서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차양막 같이 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를 그럼 아예 계단으로 하기보다 아케이드만 설치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중간에 쉬어갈 수도 있고 뭐 휠체어도 다닐 수 있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다음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아예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걸로 바꾸던지, 계단으로 할 때는 뭐 손잡이를 바꾸고 조명을 바닥등으로 하고 중간 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여 예산으로 사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매년 한두 개만 이렇게 분과위원회별로 한 개나 두 개만 이렇게 정례화 하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한 3, 4년이면 대부분 사업이 그냥 시민들이 대충 제안해도 좋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고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음에 또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한두 해만 하면은 대부분 제안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시행이 되겠죠. 이거는 보통 게이트 볼장 설치해 달라 그럼 이렇게 다리 밑에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죠. 그늘도 지고 빈 공간을 활용하고. 이건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것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냥 게이트 볼장만 있어요. 쉬는 공간도 없고. 저 중에 한 칸을 좀 평상도 놓고 하면서 치다가 같이 두런두런 앉아서 얘기도 하고 쉬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 화장실이나 손 씻거나 이런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게이트 볼장하면 최대한 게이트 볼장만 많이 만드는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장 가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우리가 또 뭔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좋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더 얘기하다 보면 훨씬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만 노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놀 수 있게 이 정도 큰 공간이면 한 곳엔 게이트 볼장, 한 곳엔 뭐 배드민턴장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면 더 많게 바뀔 수 있죠. 광주 보니까, 남구 보니까 버스 승차대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참여 예산으로 버스 승차대 관련한 제안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걸 외곽은 설치하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 냉난방 의자를 달아달라, 장애인 휠체어 접근성을 높여달라. 여기 의자를 설치하면 그것 때문에 휠체어가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핸드폰 충전기를 설치해달라, 우산빗물 제거기를 해달라, 뭐 버스 알림이가 필요하다, 카드 충전기, 학생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시민 글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휴지통을 달라, 와이파이 존, 안전벨, 이것도 안전 문제, 반사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많은 거를 버스 승차대 설치하면요, 버스 승차대가 한 방만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뭐 A형, B형, C형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학교 쪽은 뭐 카드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뭐 이런 와이파이 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버스 승차대도 알고 보면 법적으로 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여서 그런 규정도 여러분들이 부서 가서 알아보시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같이 하면 좋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제한 사업이지만
이런 걸 부서랑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한번 워크숍이나 이렇게 해서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는 주로 나오는 게 뭐 바닥 매트를 해달라, 조명, 안전벨, 먼지털이, 계단 정비, 의자 정비, 뭐 배수, 이정표,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그 벌레들 이렇게 기피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죠. 아, 산책로는 완전 외곽은 뭐 바닥 매트나 이런 거보다 안전시설 중심으로 하고, 좀 도심안은 좀 매트라든가 아니면 의자 정비 아니면 뭐 먼지 털이개 이런 식으로 좀 편의 중심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 공원은 놀이터인데요. 여긴 바닥재가 고무로 우레탄으로 바뀌었다가 모래로 바뀌었다가 계속 바뀌죠. 우레탄으로 바꿔놓으면은 또 한쪽에서 아, 그게 발암 물질인가 나쁘다 그래서 세척물로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지 지역에서 장기적인 논의도 필요하고요. 놀이기구를 만들 때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안전 때문에 주변 펜스나 노인 운동 시설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또 그게 노인들이랑 같이 있긴 좋은데 어린이들이 그걸 이용하다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 판단도 필요한 거고요. 안전장치나 그늘막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린이 공원은 어떻게 할지 이런 상을 여러분들이 잡으면 이런 제한 사업이 왔을 때 훨씬 좋죠. 그리고 학교 앞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안 등 도로 안전 펜스, 인도 확장, 벽화, 바닥 보수, 가속 방지턱, 광고물 제거, 뭐 안전시설로 셉테드 기법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쭉 점검하면서 어떤 게 더 필요할지 요것도 세팅화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더라, 반대급부 뭐더라, 이런 걸 보고 계속 한두 해 바꿔나가면은 뭔가 안정적인 사업으로 되겠죠. 요걸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전체 모니터링이 있고요. 아니면 몇 개만 찝어서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서울시 건데요. 보면은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은 뭐 주요 간선도로 건널목이나 학교 같은데 녹색 공간 조성하는 걸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 녹지 조성인데요. 이렇게 한 4개 사업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2개로 서울공업고등학교하고 서울동작초에서 이 이름을 원래 지워야 되나요? 공업고등학교는 1억 5천, 동작초등학교는 1억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한 거예요. 왼쪽이 전이고 오른쪽이 후입니다. 어때요? 왼쪽이 더 녹지가 우거졌나요? 오른쪽이 더 우거졌나요? 왼쪽이 우거졌죠. 예, 이런 게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녹지 조성으로 시민들이 낸 건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용한 거냐 하면 여기 등나무 그늘이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없애고 저렇게 그냥 나무 심은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학생들 위주로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공사 전이 더 낫잖아요. 그럼 요거를 더 잘 다듬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저렇게 바꾼 거죠. 여기에 1억 5천이 들어간 겁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요거는 동작초등학교인데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것도 왼쪽이 더 우거졌죠. 그리고 왼쪽은 이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늘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은 화단 쪽에 그냥 의자를 쭉 일자로 설치한 거예요. 땡볕에. 그러니까 보기엔 좋아도 활용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왜 얘기했냐 하면 요 학교 같은 데가, 학교나 보조금 같은 데가 어떠냐 하면 시에서는 예산을 예를 들어 10억 아니면 100억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쭉 정해서 시에 여기를 해주세요. 뭐 10억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시에선 10억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점검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시에 가서 부서에 가서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린 모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다 정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만 해주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교육청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시에서 받은 돈이지 교육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먼 돈이니까 학교에서 맘대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부천시에서는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교육경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그런데 이런 데는 현장을 안 가보고 그냥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천에선 그 특별위원회, 그 참여예산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을 다 가면서 이런 걸 체크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시설 바꾼다 그러고 놀이시설은 300만 원어치 바꾸고 700만 원 갖고는 1000만 원 받아 700만 원은 구령대를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교는 학교장이나 이런 입장으로 바꾸는 거고 우리는 어린이 놀이시설 중심으로 예산을 풀었는데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올리니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 조정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한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첫 해 전체를 다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특정한 정말 지금까지 문제인 사각지대를 몇 개 골라서 교육경비라든가 아니면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정해서 심의하는 것도 되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거를 첫 해에서 성과를 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도 노하우가 생기면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이 D는 여러분들이 뭐 현장 모니터링 할 때 좀 이런 부분, 뭐 점검 사항이라든가 진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건데요. 현장을 가면은 이런 거예요. 사업만 보지 말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행정은 이런 걸 해놓으니까 어떠냐, 아니면 주민 반응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현장을 간다고 현장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그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간담회도 하고 이런 걸 충분히 가지고 시기도 하고 이러면 좋다는 겁니다. 예, 현장 조사 전에 관련 사전 조사나 아니면 정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얻을 거냐. 그래서 언론이나 주변에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가면 좋고요. 그다음 역할 분담을 다 골고루 해야 돼요. 3명이나 4명이 가면은 같이 현장만 보는 게 아니고 누구는 기록을 하고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뭐 안전 같은 것도 좀 책임질 사람을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고요. 보고서 작성은 항상 팀에서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팀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들의 뛰어다니면서 이제 발로 만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성과랑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좋게도 만들어지고 광주 남구의 여러 가지 사업 제안들이 훨씬 풍성하고 좋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광주 남구의 참여예산 제도를 바꾸고 활성화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